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투자, 커리어, 양육의 해답을 찾기 위해 3명의 40대 가장들을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티타임 한타까리 지금 시작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김박스. 우공입니다. 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생스럽네요. 누구는 또 본명 까고, 누구는 계속 실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인생사. 예. 지금 항상 그렇듯이 열풍입니다. 제가 교보문고를 왔더니,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들어갔나? 책을 구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책을 사려면, 이게 어떻게 구해야 될지, 션님이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이 책을? 지금 인터넷 서점에 알라딘, 교보, S24 다 있습니다. 네네. 요즘 반응이 어떠냐? AI 혁명을 이끈 천재들. 좀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제 일단은 지인분들 위주로 많이 좀 사주신 것 같고, 저는 좀 놀란 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제 리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메시지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요 메시지를 그대로 리뷰에 써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게 되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자극을 받아서 또 모든 거는 담배를 끊을 때도 주위 사람들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죠. 제가 선언합니다. 저도 내년 1분기에 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틀을 잡았고, 본격적으로 저도 책을 써서 실명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 그럼 잘리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하여튼간. 그러는 걸로. 책 그래서 쓰는 건 상관없어요. 책 써서 우리 이거 팟캐스트 하는 거 들킬까 봐. 근데 팟캐스트 하는 게 뭐 잘못인가? 그런가? 아닌가? 내가 너무 움츠리고 있는 건가? 이게 그렇죠. 저희 소속이 뭐라는 걸 밝히면 안 되죠.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밝힌 적 있어요? 아니, 그 책 쓰면 실명 바뀌면 이제 사람들이 또, 왜 내 그 사회적 지위와 그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난 사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도 우리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요. 그쵸. 저기 오피스 앞에서 이제 저기 사람들 기다리고 있겠죠, 이제. 그쵸. 지금 저희 팟빵이 구독자 25명. 네. 예상을 초월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겠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니다. AI 시대. 최근에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눴던 게 저희 이제 우리 션님하고 우공 선생님하고 카톡방에 이제 그 CNBC 기사를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특히 CNBC의 그 테크 체크라는 이제 섹션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직업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 좀 팩트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커리어에 대한 세션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탠포드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지 몰랐는데, 스탠포드에서 ADP 그러니까 실제로 페이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 AI들이 22세부터 25세까지 고용에 대한 형태를 조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AI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22세, 25세의 고용이 13%가 이제 감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곳에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야, 결국 이렇게 되는 거면 대학의 교육 시스템들의 재설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난 1년도 작년도에 아마 첫 기사가 나왔었는데,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서,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의 팀이죠. 정확하게 기사에서는 소규모의 팀이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조용하게 35%를 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CEO도 지난 2년 동안 관리직을 많이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AI 인력 채용을 늘렸고, 그리고 기사에 많이 나오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 1년 동안 15,000명 직원을 감축했는데, 이 안에 사실 중간 관리직도 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앤디 제시도 최근에 이야기했던 게 되게 오히려 더 강한 어조를 말씀하셨죠. 미안한데 니네 잡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메모도 쓰고 그게 이제 기사에도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AI 에이전트로서 곽강을 받고 있는 게 커서나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이 개발자들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첫 번째로 개발자들, 특히 테크 회사에서 이런 해고나 어 조직의 변경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뭐 맥킨지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고 PwC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직업이 결국에는 바뀔 것 같다. 특히 이제 자동화나 의사결정 자율성, 반복되는 업무,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없어질 것이고 대체될 것이고, 인간의 창의성이라든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직업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기사들 많이 접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기사들을 보고 나면 뭐 그래도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음. 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우선 우공 선생님부터 의견을 드려볼게요. 이게 뭔가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 같은 소시민으로서 저도 그 변혁의 한가운데서 파도를 같이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예측을 한다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시대의 뭔가 혁신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뭐 아주 먼 수천 년 전에는 뭐 농업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가깝게는 근대 와가지고 산업혁명과 IT 혁명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혁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자체적인 역량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기보다는 인간이 하던 일들을 좀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인간의 존재가 과연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서 기술과 경쟁을 하였을 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혀 다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싶으면은, 제가 예전에 몇 화였었죠? 저 완결형 경험을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현재 기업 생활, 커리어를 대부분 사람들이 뭐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기업이라는 것들은 효율적인 기계의 총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기능 단위로 쪼개져 있고, 그 기능 단위로 쪼개져 있는 것들을 표준화된 업무의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했던 게 과거에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 생활을 했었던 거였는데, 이 어떻게 보면 전문화된 영역들이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좋게 말하자면 이제 민주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경쟁의 효율성이 되게 많이 이제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좀 다시 재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요즘엔 들더라고요. 하고 그 재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막스님이랑도 저희가 새로운 뭐 사업 아이템으로서 좀 고민하고 있던 얘기를 좀 꺼내게 되는데, 우리가 일을 했던 것들이 과거에는 뭐 전략이나 기획에서 뭔가 사업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은, 마케팅은 그 안에서 마케팅에 되게 기능적인 KPI를 가지고 하는 일, 그럼 총체론적인 일들을 못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은 내가 아닌데요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입을 붙이고 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영역들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게 이제 부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하나의 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했던 방식들이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관점으로 좀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체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 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흐름을 맞춰줄 수 있는 역량들을 좀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따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는 곳에서 그 2030년까지 필요한 이제 코어 스킬이라는 것들을 정의한 제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시스템적인 사고라던가, 아니면 회복성, 아니면은 뭐 유연성, 민첩성, 이런 게 이렇게 좀 약간 소프트 스킬적인 것,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량화하지 못한 스킬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전문화 시대 때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파편화된 업무로 정의된 시장에서는 우리가 정량화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미래는 좀 더 이런 근원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하면은 생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재정의를 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예를 들면 션님 같은 경우는 개발 영역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네. 개발자들 이 스페시픽 이 영역에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까요? 이런 변화들이 그 전 시장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 커리어 그러니까 개개인의 이제 직장인들한테 어떤 변화들이 오게 될지. 네. 일단은 저는 뭐 여러 번 저희 에피소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에이전트 기법이라는 걸 통해서 '대부분의 직업은 대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약간 인식의 간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최첨단의 AI 에이전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본 사람들이 있고 그냥 챗GPT를 한두 번 써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몇 번 써본 사람들이 AI 별거 없네. 뭐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는 좀 먼 미래 일이겠네.' 요렇게 이제 보통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AI를 그분들이 써 보신 거는 맞지만. 근데 정말 최첨단 AI 에이전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직업은 다 대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개발자가 가장 먼저 시작이 돼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 참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2022 년에 코로나 한복판만 해도 개발자가 엄청 핫한 직군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3년 만에 찬밥도 찬밥도 이런 찬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또 개발자라는 게 더 좋은 면도 있죠. 개발자이기 때문에 쪼끔만 공부를 하면은 곧바로 AI 엔지니어로 전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개발자들은. 그래서 고거를 빨리 이제 흐름을 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중이고 타 직종은 안전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면은 세금에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제미나이를 이제 잘 쓰게 되는 거예요, 자주 쓰다 보니까. 제미나이를 쓰면서 '나 이제 세무사 필요 없는 것 같아. 나 이제 회계사 필요 없는 것 같아.' 특히 이제 국제관 예를 들면 미국하고 한국을 오가는 사람들이 미국의 세법과 한국의 세법이 궁금하면은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답을 해 줘요. 그래서 쓰는 사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제는 회계사, 세무사 안 쓸 것 같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에피소드에 말했던 알파스쿨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은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제일 먼저 AI 개발자가 나올 거고 이미 나왔고 AI 펀드 매니저가 나오고 있고 이미 일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고 AI 튜터 알파스쿨이 시작했고 AI 뭐 회계사, 세무사, AI 의사 이제 AI 의사 중에서도 판독하는 사람들 뭐 엑스레이나 CT 판독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아는 분은 아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곧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적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데이터의 의료 버전을 만들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 토스 같은 데서 우리가 여러 은행 정보를 한 번에 몰아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의료 정보를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간에 한 곳에서 모아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서 받았으면은 혈당이나 이런 거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한 군데 취합돼서 볼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기반해서 에이전트가 나와서 정기적으로 나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의학 쪽이랑 엮여 가지고 처방전하고도 물리는 시대가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사도 AI 약사가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 그대로 제가 책 제목에 썼듯이 '이거 혁명이다 이거는.' 혁명적인 시대에 와 있고 그 '나는 안전하겠지.'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내가 개발자가 아니니까 뭐 '내가 하는 일은 대체 안 되겠지.' 뭐 요런 게 없이 모든 영역에서 지금 대체가 가능한 수준이고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이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 구글의 거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중에 하나가 제프 딘이라고 있거든요.
제프 딘이 이제 얼마 전에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인공지능이 이미 대부분 작업에서 인간 작업자를 능가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작업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냥 개발이 아니라 대부분의 작업에서 이게 가능한 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이전틱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작업하는 거를 모방한 거거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일을 할 때 도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일을 수행하고 나서 리뷰하고, 그 과정을 어느 단계에서나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이 사람이 문진을 하겠죠. 이 사람이 증상이 뭔가 질문해서 그걸 토대로 계획을 세워서 도구, 컴퓨터를 쓸 수도 있고,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 처방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처방전을 그날 밤에 다시 리뷰하고, 이런 식으로 그 하는 사고 패턴은 어느 직종에나 다 들어가거든요. 뭐 여행사의 여행 가이드도 똑같은 걸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 기법이 있는 한, 이게 제가 말하는 레시피인 거고요. AI 에이전트가 모든 직종을 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정말 파괴적인 기술이다, 이거는. 모든 직종이 다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요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범위예요.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위기감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위기는 또 기회니까 이 기회를 이제 산업혁명 시대나 이전에 우리 일어났던 이제 혁명들에서도 전혀 새로운 곳에서 그 승자들이 탄생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나는 마차 산업에 남겠어라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자동차 기술을 배워서 정비소를 차려야겠구나 하고 한 사람하고의 10년 뒤의 운명은 많이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책을 쓰게 된 것도 AI 혁명이 왔을 때 그냥 저거는 뭐 실리콘밸리의 천재 과학자들의 얘기지 하고 나랑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흐름을 책을 보시는 분들, 또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좀 캐치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지금 정비를 배워 볼까? 아니면은 나는 자동차가 생기면은 앞으로 도로가 놓이겠지. 그럼 나는 휴게소 같은 데 입찰을 넣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각자의 강점에 맞춰서 이 새로운 흐름에 이제 탑승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우공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미래를 해서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가 다가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베팅된 방향에 맞춰서 나는 이제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이제 션 님은 베팅을 하신 게 에이전틱 AI 기법은 이미 레시피를 만들어 진 거고, 이것들이 도입되고 확산되는 부분은 시간의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기술은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해 보면 이것들을 이제 기업이 어떻게 에이전틱 AI를 도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갈지가 사실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고용 유연성이 없는 나라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기업이 생산성이 분명히 올라갈 텐데 그 생산성이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워크포 넘버 오브 임플로이를 얼마큼 유지를 하게 될까? 사실은 미국은 고용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기술이 나왔을 때 도입을 하고 생산성이 확보가 되거나 그전에 사실은 레이오프를 하면서 이제 마진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호재잖아요. 사람을 자른다고 해서 코스트가 좋아지니까 이제 호재가 되는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염려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 올까? 그게 내 때 올까? 혹은 내 후대 때 올까? 그게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훅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전틱 얘기가 안 나오면. 그럼 잘 넘어갈 수 있지만 근데 내 때 이제 그게 확 바람이 불어서 내 잡을 떨어져 가는데 전 사실 그게 한 30대 초중반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10년 뒤가 되면은 확실하게 저는 에이전틱 AI는 바람이 불 것 같아요. 근데 그 30대 분들은 10년 뒤가 되면 이제 40대 초중반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한국 사회 보면은 애가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이제 붙는 시절인데, 그때 이거를 준비하지 않고 그 시대를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체인지를 매니지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지금 40대 분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30대 어차피 20 대는 오히려 더 열심히 조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취업이 안 되고 있고 기사적으로 기사들도 뭐 "취업이 안 된다." 얘기가 나오니까 조심할 건데 오히려 30대 분들은 마음이 안정적으로 '뭐 난 잘 다니면 되겠지.'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중요한 시점 40대 총무증만 됐을 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있었을 때 임팩트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게 저는 사실은 제가 뭐 답은 없지만 좀 두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래를 볼 때 아까 전에 그 션 님이 얘기해 줬었던 AI 에이전트가 모든 영역에서 사람보다 역량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자체는 그러면은 우리가 경쟁을 과연 할 수 있는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근원적인 또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럼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뭐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를 한테서 구축을 당해서 멸종을 한 것처럼 인간도 일터에서 과연 경쟁 우위를 뭘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너무 깜깜한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30대를 그 막스님이 말씀해 주셔 본다면은 그러니까 미래의 양극화는 결국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10년, 20년 동안 양극화라는 게 모든 국가에서 격차가 많이 발생을 했던 건 사실인 거고 이 AI 혁신을 통해 가지고 그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산의 수단이라는 거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대학을 나오면은 나름 괜찮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도 꾸리고 할 수 있었는데 과연 그렇게 괜찮은 직장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많아질 것인가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AI 기술이 사람들보다 역량적으로 높아진 게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냥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30대에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인구학적인 변화를 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나는 기술의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기술의 변화에서 이제 보면은 그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했던 그 2030년에 필요한 핵심 역량, 핵심 스킬이라는 것들을 이제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2030년까지에도 계속 중요한 역량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제가 봤었던 것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시스템 띵킹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완결형 경험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문제를 조각조각 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총체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시야를 갖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30대한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인구학적 변화인데 지금 보면은 30대들 보면은 회사 보면 되게 답답할 거예요. 자기 회사 입사한 지 10년 돼 가는데 밑에 이제 새로 오는 뭐 후배들도 없고 위에 40대부터 50대까지 그냥 자기랑 한 10년에서 20년 차이 나는 사람들이 한 60%가 몰려 있는 게 요즘에 웬만한 기업들의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그래도 10년, 20년 지나면은 은퇴라는 시점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물론 은퇴 일정이 또 더 길어지냐 안 길어지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딱 진공의 상태가 전 언젠가 발생할 것 같아요. 물론 AI가 됐던 로보틱스가 됐던 뭐 자동화를 하고 기계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그 시점 어떻게 보면 뭔가 그렇게 이제 뭐 골든 크로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내가 여태까지 회사에서 손을 흔들면서 나 좀 바라봐 주세요라고 외쳤지만 그 누구도 안 보고 있던 시점에서 어느 순간에 회사에서 도대체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구하지? 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차별화된 역량을 가지고 두각을 낼 수 있는 시점이 저는 10년 후에 기업에서도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역으로. 그래서 그런 인구학적 변화와 그리고 기술의 변화를 통해 갖고 내가 어떤 그러니까 군자의 복수는 또 100년을 간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그 지점을 기다리고 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야, 회사에서 일 왜 해?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뭐가 있겠어? 거기 완전히 레드오션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10년 후가 됐었을 때 역으로 과거에 한 70년대 우리가 엄청 성장했었을 때 되게 젊은 나이에 막 빠르게 조직 장을 맞고 이러는 시기가 있었었잖아요. 90년대 초반 이럴 때. 역으로 그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그때는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뭔가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 자기가 관리를 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보고선 본인의 위치를 좀 잘 만들어가는 관점이 있으면은 저는 30대에게도 충분히 좋은 기회들이 물론 한정된 기회겠지만 그걸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사실은 다음 질문이 비슷한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 AI 시대에 우리가 직장인들이 어떻게 커리어를 이제 만들어 가거나 끌고 가나 가지고 가야 되는 고민하는데, 우공 선생이 말씀하는 거에 좀 덧붙이면 저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회사는 학교인 건데 저는 과거랑 좀 다르게 제가 또 요즘 드는 생각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그 역량과 자기 계발이 과거에 혹시 기억나 보시면 시사 영어사 가서 우리 영어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회사 끝나고 나서 코딩 배우고. 그런 역량 개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결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외부의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엔잡러 같이 응. 뭔가 작지만 새로운 사업 같은 거를 한번 해 보면서 그게 또 1 타 2피 해서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커리어를. 응. 그게 또 나아가서 다른 부분을 본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30대 분들에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회사를 제가 종용하는 건 아닌데 면밀하게 본인이 있는 회사의 인더스트리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obvious하게 이 인더스트리가 에이전틱 AI 되고 AI 시대 돌았을 때 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인더스트리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서 AI 시대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혹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희망 그만 목표적인 회사를 정해 놓고 거기로 내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커리어가 됐던 경험과 혹은 공부를 해야 될지를 정하면서 '커리어를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션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커리어를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밸런스의 문제이긴 한데 저는 그 봉준호 감독님 말이 좀 생각이 나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수상 소감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시류 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안테나를 세우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삼성전자 다니다 퇴사하고 저기 대한문과로 다시 어어어어어어어. 삼성전자 들어간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당연히 시류가 이렇게 흐를 거라는 걸 알고 가는 건 좋은데 결국에 자기 적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되고 그 직업이 나에게 만족도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이런 직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요즘 좀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목격하는 건데 앞으로는 무슨 모임장이 직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트레바리 독서 모임을 나가고도 있고 또 그거랑 별개로 독서 모임을 또 하나 더 하고 있는데 어떤 소모임 같은 거를 되게 운영을 많이 하고 그걸로 그 멀티 채널로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일종의 자기만의 부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는 자기가 부족장이고 어디서는 부족원이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모이는 게 정말 다양한 테마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매개로 모이는 게 트레바리인 거고 뭐 달리기를 매개로 모이는 모임도 있고 특히 요즘에 SMCC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SMCC라고 그 소니 서울 모닝 커피 클럽인가? 그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예요? 아침 5 인가인가 모이나 7 인가인가 모여 가지고 커피 마시는 대단하다. 사람들이 출근 전에.
그래서 SNS가 지금 엄청 또 커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어 그게 그 모임장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강점하고 이게 시너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내가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마차바퀴 만드는 게 좋다고 해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 내 적성은 그게 딱인데 그거를 시류가 아닌데도 붙잡고 있으면은 바보짓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밸런스 얘기를 한 게 고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한 거긴 한데 저는 어릴 때 꿈은 영화 감독이었어요. 근데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했고 이제 상업 어. 영화는 감히 꿈을 못 꿨죠. 옛날에 이제 영화 촬영 현장에 그냥 무작정 가 가지고 이제 연출부 막내를 잠깐 몇 달 정도 한 적은 있는데 현실을 보고 '아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빠르게 알아서 열정이 거기에 있지만 밸런스를 찾은 거죠.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잘하고 싶었던 게 이제 적성에 맞았던 게 컴퓨터였고 그래서 타협을 그렇게 해서 컴퓨터로 진로를 정한 건데 저는 커리어를 설계할 때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할 때 행복하고 그게 일단은 첫 번째가 아닐까. 그래서 저같이 이제 아예 미디어 영상 쪽으로 하나의 진로 그리고 이제 컴퓨터 쪽으로 또 하나의 진로 그러니까 2개 또는 3개의 옵션을 이렇게 놓고 여러 가지를 트라이 해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세상이 나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정도로 내가 적성에도 맞고 세상도 보상을 해 주는 걸 찾으면은 그게 최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전반적으로 좀 너무 안 하지 않나. 그냥 일단은 밸런스가 너무 시류가 뭐가 좋은지만 그러니까 자식이 뭘 좋아하든지 간에 일단 의대를 보내고 보는 것처럼 사람 몸에 손대는 걸 싫어하는 적성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의사가 되면은 뭐 금전적으로야 보상을 받겠지만 그게 행복이 꼭 안 할 수도 있고 또 못 가본 길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서 커리어를 오래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저희 같이 40이 넘은 사람들은 좀 이미 텄고 20-30대 젊은 분들이라면은 정말 뾰족하게 '내가 정말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지?' 자기 자신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 저도 거기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도성인 것 같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걸 내가 저질러 보는 거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은 하나의 지상 과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본 대학을 가는 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정시가 아닌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모든 방식이 오더라도 다 정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정형화된 과정을 효율적으로 내가 해킹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이제 학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주도성이라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풀지만 문제를 정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기업에 와서도 동일하게 반복을 하는 것 같고, 아까 전에 막스님이 기업 밖에서 뭔가를 해봐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한 발자국 내딛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주도성이라는 거를 하기가 되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는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부장님이 퇴근 안 해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눈치 볼 수밖에 없던 시기가 있었던 거고, 지금 회사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는 그런 바보같이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고,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목적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되게 하기 싫은 일 내가 맡게 돼가지고 툴더툴더 그러면서 그러게 됐는데, 그 일을 부탁했던 사람이 그래도 그거 하면서 이 지금 일에 대해서 오버뷰를 볼 수 있지 않았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았어. 근데 나의 그때의 세계관은 그냥 이 일은 내게 아닌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지라는 짜증나는 마음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보지 못했고,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내가 현명하게 이 일을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좀 눈을 띄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오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되다 보면은 회사 밖을 벗어나가지고 아까 전에 뭐 엔잡이 됐던 아니면 모임이 됐던 그런 곳에서 내가 했던 나의 순수한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뭔가 얘기할 거리들이 생기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영역들을 좀 계속 넓혀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참 자율과 의미부여랑은 진짜 반대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 거는 세계는 되게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세계관을 바꾸면은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했었던 그 경험처럼. 그 일 진짜 하기 싫어서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저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오전까지도 안 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니까. 내가 이걸 해주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결국에 제가 했어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사실 내가 이 경험에서 배운 게 없었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특정한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 되게 오버뷰를 되게 빨리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장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세계관을 바꾸지 않았으면 오늘 그 경험은 누군가한테 투덜투덜거리면서 내일도 아닌데 XX 같은 놈들이 맨날 지 일들 하지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 일 했어 진짜 회사 일 못 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같은 일이지만 내가 약간 세계관을 바꿔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 하고 회사가 자율과는 반대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뭔가 세계관을 바꿔서 하는 것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그 퓨처 오브 잡스 리포트거든요. 2025년 1월에 나온 리포트예요. 혹시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신 분은 구글창에 WEF 퓨처 오브 잡스 리포트 치시면 거의 한 뭐 이게 290장 페이지 되는 290페이지 되는 잡인데 거기에 이제 스킬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코어 스킬, 그리고 이머징 스킬, 그리고 아웃 오브 포커스 스킬, 그리고 스테디 스킬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그 우공 선생이 주로 얘기한 게 코어 스킬 쪽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이런 스킬들이 필요하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 띵킹, 시스템 띵킹, 어널리틱 띵킹, 큐리오시티 있는데 저는 그걸 뭉뚱그려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위 말하는 두획 교수가 얘기한 그로스 마인드셋이 떠오르는 거예요. 픽스드 마인드셋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공 선생님은 어제까지는 픽스드 마인드셋이었던 거예요. 저 내일이 아닌데 왜? 근데 그로스 마인드셋을 바뀌면서 모든 건 배울 수 있는 거고 배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큐리오시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라이프롱 러닝을 계속 해보겠다라는 이 세계관이 탑재되는 순간 회사가 학교가 되는 거고 그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건 나를 방해하는 동료이 됐던 선배들도 나의 선생님이 되면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다양한 걸 이제 배우게 되고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테스트해 보고 시험해 보고 하는 이런 선순환을 저는 우리 듣고 계시는 팟캐스트 애청자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제가 뭘 더 또 팁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사실 여기 계시는 우공 선생님과 션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스승님이세요. 예, 정말 스승님.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주변에 띵킹 파트너를 좀 많이 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해 보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소모임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검증받고 혹은 확산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내가 나가는데 거기다가 나랑 비슷한 세계관, 철학관을 갖고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냐. 이제 이런 이제 사회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비슷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직장인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저는 사실은 오늘 이 팟캐스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디스토피안적인 둠스데이적인 내용으로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셔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세상이 준 기회거든요. 정말로 이거를 우리가 잘 한다면 이거는 정말 위협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에 있어서는 앞으로 뭐 금전적인 것이 됐든 커리어가 됐든 이 모든 것에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전 순간이 왔다고 생각해요. 왜? 모두 다 똑같거든. 이제 다 출발선상에 뜬 거거든요.
여기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뭐 1 년, 2 년, 10년 뒤는 모르겠고 내일 당장 이번 주에 뭐 이번 달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를 각각 한 분씩 돌아가면서 3 가지씩 얘기하고 오늘 팟캐스트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션 님부터 가 볼까요? 아 네. 저는 일단은 좀 쉬운 것부터 하면은 나 예상했어.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팟캐스트 구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나온 얘기긴 한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곰곰이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꼰대같이 이런 말 안 해도 다들 이제 좀 다 딱 부러지게 잘들 하시지만 저는 이거를 오늘 에피소드를 좀 준비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네. 이게 누구냐 하면은 이제 저랑 막스 님이 예전에 그 출장에서 만났던 네. 그 가이드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자전거? 네. 예예예예. '그 사람은 AI가 있어도 안 바뀌겠다.' 절대로. 예. 그쵸. 근데 예. 예를 들면 내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고 그 도시의 매력적인 포인트를 나만 아는 스팟들이 있고 그리고 음. 내가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를 할 재주가 있고 사람들을 음. 즐겁게 하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음. 그러면은 저는 이 AI 시대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동의. 예. 그래서 이 꼭 이제 약간 저는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회사는 약간 이제 기계적으로 짜여진 로직에 의해서 착착착 진행되는 일들,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 AI 구루들은 뭐 되게 멋있게 표현하는 게 "이제 지루한 일은 AI가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도 그 지루한 일을 한 대가로 우리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이 소중한데도 일단은 AI가 이분들은 좀 확산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회사가 주는 안정적인 급여와 어떤 정해진 라이프 스타일, 이게 다가 아닐 거다. 여기서 요런 식으로 기회를 찾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가지고 소모임이나 어떤 자기만의 콘텐츠로 유튜브 채널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저는 앞으로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팟캐스트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책을 쓰는 사람, 뭐 모임장 이런 사람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정리하자면 내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되는 강점이 뭔지 스스로에 대한 좀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게 지금 당장 안 떠오르시면 진짜 뭐 모임이든 회사 내에서 동료든 상사든 많이 얘기를 나눠 보시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그 간접 경험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연장선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긴 한데 커피챗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우공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 경험이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원래. 원래 이제 제 꿈이 이제 제 창업을 하는 거기도 하고 어느 큰 회사의 부속으로 살기보다는 작은 회사라도 제가 운영하고 싶었으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분야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들어와서는 그런 분야,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원어원 신청을 해요. "커피 한 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뭐 안 된다고 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거의 대부분 응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얘기하면서 "하루를 보통 어떻게 보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예요? 그거 하려면 무슨 스킬이 필요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큰 판을 보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꼭 내가 하기 싫고 낯설고 잘 못하는 일인데 일로 주어져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런 건 호기심인 거죠. 호기심이 정말 앞으로 되게 중요한 스킬이 될 거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큰 판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커피챗이라는 수단으로 좀 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 3 가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팟캐스트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아 탐구, 이걸 여러 가지 채널로 해 보시고 그 일환으로 또 커피챗으로 많은 분들 만나 보셔라.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건가.' 그러다 보면 이제 롤 모델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일단 롤모델이 생기면 저는 절반은 성공이라고 봐요. 롤모델이 생기면 롤모델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따라가면서 닮아가려는 노력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3 가지 방법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원 선생님 3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 션님이 "자신을 알아라."라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자신을 알기가 되게 힘든 게 너무 노이즈가 많은 것 같아. 그게 뭐냐면은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인스타에서 나오는 컨텐츠, 유튜브에서 나오는 컨텐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접 체험을 통해서 소화해 나가는 성향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인스타와 유튜브와 틱톡과 이런 데서 좀 멀어져라. 그래야지 좀 자신을 알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아유 내가 그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니 저도 그래서 예. 지금 우공님 말씀 듣고 생각난 건데 이게 가짜 욕구가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정말 고민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주입된 욕구인데 내 욕구인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거에 영향을 인지 아닌지를 좀 판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를 못 찾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뭐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명철하게 잘 아는 게 매우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소음들을 내가 어떻게 끌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제 세계관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는 안 변하거든요. 그 세계는 안 변하는 거지만 그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세계를 보는 관점을 바꾸면 세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스님이 하는 얘기 중에 태도가 관점을 바꾸고 관점의 행동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왕왕 해요.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막스님? 이거 사실 제가 만든 거예요. 엄밀히 어, 따지면 관점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이제 행동을 일으킨다. 음, 음. 음. 제가 되게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Thank you.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거를 보는 세계관에 따라 가지고 다음 여정이 되게 달라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화처럼 누군가한테는 진짜 짜증나는 하루일 수도 있어요. 쟤는 월급 받으면서 질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왜 그 일까지 해줘야 돼? 그렇다고 내가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도 순간이었었지만 전혀 다른 배움과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관을 좀 바꿈으로써 내가 왜 세계는 안 바뀌지라고 백날 외쳐봤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단기적인 성과에 몰입하는 세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이제 점이 아니라 선이고 점은 어떻게 보면은 점이라고 하는 거를 딱 스냅샷을 찍어 갖고 봤었을 때는 누군가 사회적 기준으로 저건 실패야 얻은 게 없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순간이지만 또 다른 점과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커넥팅 다츠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계관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점과 점, 뭔가 실패했던 점과 점을 또르륵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동력들이 이렇게 쭉 흘러갈 수 있는 힘이 또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좀 점이 아니라 내가 점과 점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총체론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야를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나중에 그냥 제 경험을 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런 역량들을 좀 키워볼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고 뭔가 이 점을 만들려고 하면 실행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실행을 안 하면 점도 안 생기고 선도 안 생기거든요. 점은 생길 수 있긴 하겠지만 선을 만들지는 못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실행을 해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실행을 통해서 뭔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아까 전에 이제 뭐 성장의 마인드셋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장기적인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셔가지고 또 거리가 없는데, 저는 첫 번째는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AI 혁명을 이끈 천재들이란 책이 하나가 있거든요. 예, 우선 그 저 책을, 들었어요. 예, 되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무조건 읽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 액션은 뭐냐면, 우리 션님이 쓰신 말인데, 게임에 참여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종종 나가는데, 아직까지 센스 오브 얼전시는 많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참여를 하자. 그 방식 중에 하나가 1번, AI 혁명을 이끈 천재들을 읽어라. 두 번째, 저는 이제 이 팟캐스트를 직장인들 주로 많이 들을 것 같고, 그건 자영업자분도 계시겠지만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전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AI 관련된 주식을 삼으로써 그 회사에 관심을 갖고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에 대한 정보를 좀, 너무 또 거기에 또 매몰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어, 관심은 돈밖에 없잖아요. 저희 컨텐츠도 투자 컨텐츠 올라간 것처럼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고 공부를 좀 해주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그냥 아무거나 찍지 말고 공부해서 이런 회사들을 한번 투자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일기를 왜 쓰냐면, 저는 이제 일기 쓴 지 3년이 돼 가는데, 제가 우공 선생님하고 AI 보고서 강의를 또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쓰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아까 그 코어 스킬 이제 WEF Future of Jobs를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 6가지의 코어 스킬 중에서 thinking이 대다수예요. 크리에이티브 띵킹, 애널리티컬 띵킹, 시스테믹 띵킹.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훈련을 더 많이 갖자. 사실은 쇼츠 볼 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지금부터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부하자. 투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션님의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책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자 책들도 많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생각들을 일기가 됐던, 뭐 메모가 됐던, 노트가 됐던 간에 우리의 생각을 좀 하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역량들을 키워가는 훈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커리어. 사실은 남 커리어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커리어를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제 커리어가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되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마음이 뭘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점심 때 예전에 전전전 직장에 있었던 후배가 연락이 와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23년도에 저를 만났을 때 2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고 피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또 우리 우공 선생님 항상 쓰시는 말이시잖아요. 나는 내일이 기대돼. 라고 얘기했더니 왜 그런 삶인지를 물어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팟빵,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들,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건 안 벌건 간에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 것 같고 해보는 것에 기쁨이 맞다 얘기하니까 너무 하고 싶어요. 그분이 41살이시거든요. 너무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시간 통해서 너무나도 좋은 에너지와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끝났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팟빵이 또 엄청나게 또 많은 분이 들으실 거잖아요. 수만 명이 들으실 건데, 한 분이라도 영감을 얻고 우리가 말한 액션 아이템 9개 중에서 1개를 실행하시고 코멘트 남겨주세요. 이런 거 했더니 정말로 좋아진다고 하신 분들은 저희 연말에 공개 방송 갑니다. 그 공개 방송 때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 듣는 계신 분들은 하시고, 저희가 유튜브도 이제 오픈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유튜브가 이미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에피소드가 아직 저희가 다는 안 올려가지고. 네, 하여튼 유튜브도 올리고 다양하게 이제
또 채널을 확대하고 있고 지금 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어려운 주제 갖고 얘기 잘했고요. 오늘 또 밤늦게 우리 또 녹음했으니까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두 분. 예, 지금까지 김막스 50. 네, 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